자, 시작해 볼까요? 참고로 이번 주부터는요. 시험 공개 테스트 결과가 집으로 좀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하고 학생 점수가 좀 나가니까 그렇다고 뭐 좀 늦게 와서 시험을 못 본 친구는 모르겠는데 점수를 좀 통계를 내볼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궁금해들 하셔요. 그러니까 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지 또 지금 몇 점이나 맞고 있는지 이런 거 궁금해하셔서 뭐 누구랑 비교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평균 정도에다가 내가 지금 학생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우리는 이제 열심히 수업을 하잖아 사실은. 열심히 수업도 하고 공부도 하는데 어머님 약간 궁금해하셔. 또 이런 것도 있어. 얘가 학원을 가는데 뭘 배우고 있긴 있나? 뭐 이런 궁금증도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최대한 시험을 좀 쉽게 내려고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서 최소한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이걸 복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딱 봐도 이렇게 딱 봐도 공부를 하는 적이 있어 이런 친구하고 씨발 난 모르겠어 뭐 이런 거하고 좀 차이가 나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왕이면 사실은 내가 시작할 때도 뭐라고 그러냐면 선행 수업이 조금 좋은 게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좋은 거는 당장 시험을 아니까 마음 편한데 거꾸로 당장 시험이 아니니까 또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게 있거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어느 정도가 충분한 거냐면 최소한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는 거. 왜냐면 여러분들 테스트를 매주 봐서 알겠지만 선생님 테스트는 막 어려운 문제를 막 나열하고 이런 테스트가 아니에요. 그죠? 지난주에 배운 거 리뷰하는 정도니까 요 정도는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 좀 알아두셔야 돼. 알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오늘부터 이제 3주가 휴강이니까 조금 숙제도 넉넉하게 내드릴 테니까 3주 동안 너무 팍 놀지 말고 그죠? 조금이라도 공부 좀 조금 이렇게 하고 해야 됩니다. 또 내신 있는 친구들은 내신도 해야 되고. 자, 요것도 한번 봐보세요. 주간 테스트 1번. 우리 생명체를 이루는 구조적 시스템. 자, 우리 생명 시스템 지난 시간에 배웠었어. 생명 시스템. 자, 생명 시스템을 배웠는데 생명 시스템을 배웠는데 가장 기본적인 애가 이제 세포죠. 그 다음에 뭐예요? 조직. 우리 예를 들어 얘들아 표피 조직 이런 거 못 들어봤어? 표피라는 말보다는 이게 낫겠나? 피부 조직 이런 말 들어본 것 같은데 맞아. 피부 세포들이 모여있는 조직이야. 됐어요? 뭐 상피 조직, 상피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된 거 뭐 이런 거야. 그럼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애들 뭐라고? 기관이라고 하는 거야. 기관. 돼? 예를 들어서 봐봐 엄마 우리 간 봐봐 간이라는 것은 해독작용을 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기관이거든. 근데 우리 얘는 개체라고 하진 않아. 왜? 얘 혼자 살아갈 수 있진 않잖아. 씨발 간이 여기 혼자서 막 간이요 막 이러면서 살진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개체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에 고양이가 있어. 개체야. 독립적인 생명활동을 하잖아. 그죠? 근데 뭐 심장, 예를 들어 심장, 간, 콩팥 이런 애들 다 기관이야. 그럼 얘네들은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애들은 아니잖아. 그치? 그 대신 우리 몸속에서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한단 말이야. 간, 해독작용 예를 들어서 심장, 뭐 혈액순환 그죠? 뭐 콩팥, 심장에서 뭐 배설기관 담당 이런 식으로 어떤 기능들이 있는 걸 우리가 기관이라고 한단 말이야. 빨리 적어봐 기관.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도 했었어. 조금 공부를 더 잘하는 선생님 이런 것도 알면 좋아. 세포,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기관, 그 다음에 개체인데 하나만 더 써놔봐. 식물세포는요 여기 하나가 더 있어. 식물세포는 써봐. 여기 식물세포는 조직계가 하나 더 있어. 조직들이 모여서 뭔가 또 특별한 기능들을 하는 애들을 모아놓은 거고 동물 같은 경우는 기관계라는 게 또 있어. 기관계. 그래서 병원 가면 얘들아 병원 가면 계통으로 이렇게 나눠. 뭐 예를 들어서 순환계. 우리 몸속에 혈액순환하는 녀석들이 다 모인 기관들을 갖다가 우리가 순환계, 기관계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혹은 뭐 내분비계. 그래서 병원 가봐. 예를 들어서 갑상선이 안 좋아. 그럼 저 갑상선 안 좋아서 오늘 뭐 의사 선생님 만나러 왔는데 그럼 내분기계로 가세요. 이러거든. 그 개가 이 개야. 기관계. 알겠죠?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물세포. 자, 동물세포에는 없지만 식물세포에 있는 거 누구예요? 우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동물세포는 형체가 없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 그 안에다 물 넣어놓고 비닐봉지 자는 것처럼 울캉울캉 한단 말이야.
근데 식물세포는 안 그래. 딱 모양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 왜 그러냐? 이 바깥쪽에 세포벽이라는 게 있거든. 벽. 그죠? 요게 모양을 잡아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또 하나 엄마, 우리 대부분의 식물들 어때? 푸르딩딩하지? 누구 때문에 그래?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 때문이야. 엽록체. 이 두 가지 정도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2번 동물 세포는 없지만 식물 세포는 두 가지 세포벽과 엽록체를 써주면 되죠. 자, 그럼 3번 식물 세포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소기관 어디야? 이게 엽록체죠. 그죠? 엽록체. 자, 광합성 식을 제대로 쓰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야, 우리 제 친구 제대로 쓰는 친구 있다. 야, 우리 한번 다시 써봐. 엄마, 광합성은 뭐냐면요. 우선 이렇게 한번 써봐. 이산화탄소하고요, 물이 만나. 그럼 이게 식물의 엽록체에서 이렇게 적으면 완전 좋아. 엽록체에서 빛에너지를 흡수해. 그럼 얘들아 이 얘기도 해봐. 얘는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덩치가 큰 애로 가는 거야. 즉 이런 저분자들이 고분자로 가는 거야. 고분자로. 물론 여기서 이제 산소가 나오기도 하죠. 그럼 이걸 무슨 작용이라고 해? 여기 나와 있는데 뒤쪽에 가면은 무슨 작용 하면서 물질 대사 중에 무슨 작용이야? 이게 동화작용이야. 덩치가 큰 애가 바로 동화작용이야. 조금 더 덧붙이면 동화작용은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아.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돼. 그죠? 됐죠? 그럼 식도 한번 써볼게. 식도 한번 써보면 CO2가 이렇게 생겼어요. CO2, H2. 자, 그럼 포도당은 C6, H12, O6, 산소는 O2. 자, 근데 우리 개수를 맞춰야 돼. 개수를. 근데 여기 탄소 6개나 있어. 그럼 여기도 탄소 6개 있으면 6 쓰면 돼. 6. 그럼 수소가 여기 12개 있어. 그럼 여기다가 12개 될 거니까 여기다 6 써봐. 그럼 여기가 산소가 12개, 산소가 6개인데 산소가 18개인데 여기 6개가 있으니까 12개만 있으니까 여기가 6 쓰면 되는 거지. 그죠? 우리 예전에 배웠던 미정계수법을 할 필요도 없어. 됐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니네가 몇 년 있다 볼 수능은 얘가 안 나올 수가 없어. 얘는 무조건 출제율이 100%야. 네? 얘가 걸쳐있는 통합과학의 단원 대단원만 3개 걸쳐있어. 동화작용에도 나오고 뒤에 가면 또 산화학원에도 얘가 또 나와. 우리 앞에서도 화학반에 갈 때도 얘가 나왔어. 대단원만 3번에 걸쳐있어. 안 나올 수가 없어. 안 내는 놈이 미친놈이지. 이걸 어떻게 통합과학에서 안 낼 수가 있어. 뭔 얘기지 돼요? 니네 다다음 주 추석 끝나면은 이거 갖고 산화수가 통하면서 산화하는 얘기도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계속 피곤해지는 거야. 왜 계속 물어볼 거거든. 그죠? 선생님 이걸 물어본 적이 처음이 아니야. 오늘 또 배울 건데 오늘 오늘 지질시대 배울 거거든. 선생님 예전에 가르쳐줬었어. 성칸분해하게 하면서 거기서 남세균이라는 얘기 해줬죠? 광합성을 하는 세포가 생겼다고? 걔가 모여갖고 뭐가 된다고 했어? 스토마톨라이트라는 애가 됐다고 그랬지? 그때 광합성을 최초로 한 세균이 남세균이야. 거기 또 나와. 그러니까 얘를 모르면은 계속 피곤해진다는 거지. 시험은 계속 물어보는데, 그지? 자, 오늘 이거 통째로 빨리 외워버려. 엄마 다 적어서 동화작용이고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높은 에너지가 높은 동화작용이고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그죠? 선생님 이것도 예전에 이것도 얘기해줬어. 얘가 이렇게 생겼다고. 6개짜리 6탄당. 탄소, 산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선생님 구조까지 쫙 보여줬었단 말이야. 6탄당이라고. 그죠? 돼? 여기까지 알아두면 더 좋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을 삽성하는 소기관을 하고 나왔어요. 자, 이거 뭐 했었어요? 옛날엔 리보솜이라고 했지만 이름을 다 알아도 이게 학교 선생님마다 또 리보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이름을 부르는 명칭 자체가 약간 미국 쪽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그리스어라 라틴어라 이쪽으로 유럽 기준으로 했었는데 이게 몇 년 사이에 정말 나 어렸을 때 나이보솜이랑 안 했거든. 리보솜이라고 했는데 이게 약간 영어 표기로 싹 바뀌었어. 저는 어렸을 때도 정말 아밀라아제라고 했지 아밀레이스라고 안 배웠거든. 그죠? 선생님 어렸을 때도 탄화수도 알케인 그러니까 메탄 에탄 이런 식으로 배웠지 메테인 이런 식으로 안 썼어. 근데 지금은 다 표기로 통일을 했거든. 자, 그래서 얘가 뭐냐면 라이보솜
특히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자 라이보솜 있어. 여기 핵이야 핵. 그럼 여기 라이보솜이 있어. 그럼 여기 DNA에 자 이 염기 서열을 뺏겨와. 누가 뺏겨오냐? RNA가 뺏겨와. DNA에 있는 염기 서열을 갖다가 얘가 뺏겨와. 자 이걸 뭐라고 썼어 미연아? DNA에 있는 정보를 RNA가 뺏겨와. 이걸 뭐라고 그래? 전자로 시작해. 자 얘가 바로 전사야 전사. 뺏겨오는 거야. 돼? 그래갖고 잘 봐. 얘가 여기 노란색으로 써볼게. 얘가 꿀딱꿀딱 나와. 그리고 얘가 여기에 쾅 하고 박혀. 라이보솜에. 그런 다음에 얘가 가져왔던 염기 서열을 3개를 가지고 아미노산을 하나씩 지정을 하는 거야. 이걸 내가 동영상으로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면 얘가 띡띡띡 하면서 아미노산이 붙어 하면 이게 바로 단백질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기억나냐? 우리 예전에 아미노산이 갖다가 2개가 연결되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됐어. 이걸 바로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폴리펩타이드라고 하고 뭐 다이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 얘가 여러 개가 뭉친 게 아미노산이야. 아니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이런 얘기 했었잖아. 이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게 뭐냐면 바로 유전 형질이 발현되는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 선생님 얘기했잖아. 할아버지가 준 건 곱슬 머리를 준 게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 할아버지가 나한테 이 정보를 준 거야. 염기 서열 정보를. 그 염기 서열 정보를 가지고 난 아미노산을 가지고 단백질이라고 하는 머리카락을 만들면서 할아버지가 준 유전 정보가 형태와 성질이 발현된 거야. 쉽게 말하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야. 아이고 지 할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네 뭐 이런 거지. 오케이? 무슨 이해돼요? 제 키가 184예요. 참고로 시골에 돌아가신 이제 우리 그 할아버지가 내 키만 할 때 등치도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정도 등치에 이 정도 크기 사람이 많이 없어. 못 먹고 못 자랐으니까. 그래서 동네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았대요. 시골 동네에서. 시대를 잘못 탔어. 나도 1900년 초에 태어났으면 굉장한 어떤 마을의 킹카였을 텐데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지 말고 얘들아. 자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 자 뭔 얘기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단백질을 합성하는 소기가 하는 라이보솜이고요. 자 세포 내 물질의 이동 경로. 자 이게 얘들아 봐. 이게 세포라고 하잖아. 그럼 이 라이보솜이 실제로 이렇게 껴있어. 라이보솜이 이렇게 껴있어. 소포체 같은 애들. 이게 이 통로야. 여기로 해갖고 이렇게 내보낸다고 생각해도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소포체도 있고 뭐 골지체도 있는데 두 개를 정확하게 구별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물질의 이동 경로는 소포체구나. 그래서 라이보솜 같은 애들이 소포체 이렇게 붙어있기도 해.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들을 세포 내에 혹은 세포 밖으로 통과시키는 역할, 통로를 한다. 이 소포가 우리가 선생님 얘기했잖아. 이 소포가 진짜 소포야. 왜 우리 소포 왔어요 할 때 그 소포야. 오케이? 그 소포들이 왔다 갔다고 한다고 해서 이름이 소포체야. 오케이? 자, 그럼 세포업이 일어나는 기관. 자, 뭐였어요? 미토콘드리아. 사실 내가 이걸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엄마, 여기 봐봐.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 엄마, 자, 얘가 배달게야. 거꾸로 해봐. 이 포도당을 우리가 먹어. 왜요? 우리는 광합성을 못하니까. 그럼 우리는 거꾸로 산소를 갖다가 포도당이랑 만나.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뭘까 얘들아? 이게 뭐야? 이게 세포 호흡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니네가 중학교 2학년이니까 이걸 배웠을 텐데 엄마 배웠을 텐데 니네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으면 실제로 니네들이 음식을 먹으면 장에서 양분을 갖다가 이렇게 가져가. 그럼 이 포도당을 갖다가 혈액으로 운반시키단 말이야. 그럼 이때 들어온 산소가 호흡기관에서 폐하고 모세혈관에서 확산에 의해서 얘를 여기로 보내줘. 그럼 이 혈액에서 들어온 산소하고 장 속에서 먹은 포도당이 온몸을 돌면서 갖다 주는 거야 세포한테. 그럼 세포가 이걸 가지고 뭐 하냐? 호흡을 해. 호흡을 하면 드디어 다시 CO2하고 다시 또 물이 나오는 거야. 그럼 선생님 얘는 아까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이때는 에너지가 나오겠는데 맞아 에너지가 나와. 근데 이 에너지를 한꺼번에 뿜어내면 우리 뒤져. 돼? 우리 다 죽어. 우리 몸은 단백질로 돼 있단 말이야. 단백질은 36.5도가 넘어가면 변성이 생겨. 계란 봐봐. 계란 익혀봐. 계란 후라이 되지. 걔 냉동실에 넣으면 날계란 안 된다고. 한 번 바뀌면 안 바뀌어. 왜냐면 우리 몸의 주성분, 호르몬 이런 것들은 다 단백질이야. 단백질은 변성작용이 생기면 끝이야. 다시 안 돌아가. 본인이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한꺼번에 못 내니까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ATP라고 형태의 에너지, 굉장히 큰 에너지야. 그리고 이 인산이 3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럼 이 인산을 하나씩 쪼갤 때마다 에너지가 나오게끔 만든 거야. 돼? 이 에너지 어디서 왔어? 얘들아, 이 에너지 궁극적으로 어디 왔어? 여기서 온 거야. 이 에너지가 여기서, 그러니까 이건 아까 말했던 거꾸로야. 이건 뭐랄까? 이화작용이지, 이화작용. 그럼 얘는 등치가 고분자에서 뭘로? 저분자로 쪼개지는 거야. 본인이 이해돼요? 돼? 근데 선생님 이런 얘기 했었잖아. 막 뒤에 어쨌든 간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자 이런 거 다 산화작용이야. 나중에 배우겠지만 산소와 만나는 건 다 산화야. 근데 선생님 우리 나무에다가요 불을 붙이는 것도요 결국 산화죠. 맞아. 나무에다 불 붙이는 것도 산화야. 근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산화하고 이건 전혀 다른 얘기야. 이건 에너지가 한 방에 나온단 말이야. 막 드글드글 막 뜨겁잖아. 그죠?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 네? 왜냐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질 대사들은 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떨어져. 왜? 우리 몸에서는 바로 효소라고 하는 녀석들이 이거에 관여를 하거든. 근데 아까 말했지 효소가 단백질이야. 그럼 얘가 만약 한꺼번에 에너지가 나와봐. 그럼 효소가 다 뒤져. 그러니까 이 침 있지, 침. 아밀레이스. 그죠? 아밀라제라고 하던 이 침을 끓여봐. 그럼 얘는 밥알을 분해를 못 시켜. 왜? 뒤졌잖아. 뜨거우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체온 정도에서 효소가 작용하면서 느린 산화 반응을 하면서 우리는 에너지를 조금씩 내보내는 거야. 아, 그럼 우리 다 뒤지니까. 본인이 이해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세포이라는 것은 어디다? 요게 바로 미토콘드리아다. 그러니까 결국은 혈액에서 우리 세포한테 주면 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을 미토콘드리아. 이 재밌어. 아, 이런 것도 어디 가서 좀 아는 참 좋아. 엄마. 이 미토콘드리아가 사실은 독립적인 어떤 생명체였다는 증거들이 많이 생겨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우리 생명체들은 산소를 무서워해. 그 산소를 다 피해 다닌 거야. 이게 썰이야, 사실은. 산소가 무서워. 그러니까 산소를 피해 다니. 산소가 왜 무서워?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 이 벽지가 노래지는 거 다 산소야. 니네들 나중에 궁극적으로 죽잖아. 니네 왜 죽어? 그러면 그냥 얘기하면 우리 산화돼서 죽는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화라는 게 결국 산화야. 오케이? 돼? 산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산화물들이 생긴 게 우리가 늙는다는 뜻이야. 그럼 혹시 이 산화물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있는 물질이 뭐냐면 항산화제야. 들어본 적 있니? 니네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죽이기 위해서 만드는 물질을 항산화제라고 해. 이게 바로 비타민이야. 그래서 그 왜 저기 약국 가면 아로나민 골드 하면서 거기 보면 광고에 항산화제 보강 뭐 이런 얘기 하지. 그게 이 얘기야. 그러니까 산소는 우리 산소 되게 안 좋고 무서운 애란 말이야. 근데 이걸 계속 피해 다닐 수가 없으니까 호기성 세균이라는 게 있어.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들이 있었는데 이 새끼들 산소를 너무 무서워하니까 생명체가 얘를 끌어들인 거야. 야, 그냥 같이 살자. 어차피 너 피해 다니는 것도 힘들고 그냥 너 여기 하나 사라. 그 대신 야, 너도 뭐 하나 해. 너 우리랑 같이 살 거니까 너도 하나 해. 너 여기서 에너지 좀 만들어. 그래? 뭐 그 정도 조건은 나쁘지 않아. 그래서 얘가 호기성 세균이 세포로 들어와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살면서 지금의 미토콘드리아 됐다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유명한 공생설이라는 거야. 공생설. 오케이? 네? 같이 살다가 결국은 이렇게 돼버린 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다는 얘기지. 아, 어찌됐든 미토콘드리아는 뭐한다? 바로 세포업을 하면서 에너지를 갖다가 나오게 하는 녀석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8번. 세포막은 두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자, 뭐 있습니까? 단백질과 인지질. 자, 여기 봐봐, 엄마. 지질이 뭐야, 얘들아? 여기 봐봐. 원래 우리, 엄마, 좀 자세히 얘기해줄게. 우리 3대 영양소가 뭐 있어, 소망아? 탄수화물, 맞아? 그 다음 뭐야? 단백질, 맞아.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야? 지방이야? 아니야. 원래 지질이야. 사실. 오케이? 돼? 잘 들어. 이 지질의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성 지방이야. 얘가 영어로 이렇게 써. 이거 뭐라고 읽어? 팻. 그래서 니네 음료수 중에 그런 거 들어봤어? 팻다운? 아, 여자애들 알 수도 있는데. 몸 안에 지방을, 체지방을 줄여주는 음료가 있었어, 옛날에. 걔 이름이 바로 팻.
다운이야. 중성지방을 떨어뜨린다 이거야. 오케이? 있었어. 그런 음료를 팔았어 옛날에. 그냥 다이어트 음료지. 돼? 그럼 이거 말고 혹시 이런 거 들어봤어? 엄마 이런 거 들어봤어? 스테로이드? 이것도 지질이야. 왜 병원 가면 되게 아플 때 통증을 줄여주는 주사 이런 거 다 웬만하면 스테로이드야. 그럼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지질이야. 자 그럼 니네 말해봐. 엄마 지질도 결국은 일종의 뭐야? 지방 쪽에 가까운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지질은 뭐냐 엄마 정확히 말하면 이게 왜 이걸 이름을 인지질이라고 줬냐면 정확히 말하면 인산 부분과 지질 그러니까 시간은 꼬리 부분이 지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꼬리 이게 지방산이거든. 사실 이런 것도 있어. 지방산과 글리세롤 이런 거 들어봤니? 맞아. 얘가 분해되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 지방산과 글리세롤이야. 그러니까 이게 대가리 부분은 인산이야. 인산. 꼬리 부분이 바로 지방산인데 특징이 뭐냐면 인산은 전기를 껴. 그럼 얘는 물이랑 친해. 이런 걸 물이랑 친한다는 걸 우리가 친수성이라고 해. 그럼 얘는 결국 꼬리는 뭐야? 기름이니까 누구랑 친하냐? 기름하고 친해. 근데 기름하고 친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소수성이라고 해. 물하고 잘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이거. 돼? 그럼 선생님 인지질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우리가 세포를 보면 잘 생각해보면 세포 밖에도 물이고 세포 안에도 물이야. 그러니까 이 대가리는 물을 좋아하니까 요렇게 여기도 안에가 물이니까 대가리는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는 거야. 인지질 이중층 어디 인지됐어요? 인지질 이중층. 근데 여기 중간중간에 요렇게 하고 뭐가 박혀있어. 이게 뭐라고요? 단백질. 그 단백질 되게 웃겨. 나 이것도 물어보려다 말았는데 단백질 여기 이렇게 박혀있는 게 아니야. 단백질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돼? 이걸 뭐라서 유동성이 있는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좀 자세하게 적으면 세포막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단백질, 그죠?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과 인지질, 머리 부분은 친수성, 꼬리 부분은 소수성이라고 해서 대가리가 물을 좋아하는 부분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생물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배워요. 알겠죠? 자 그럼 9번 한번 볼게. 세포막의 구조 중 인산을 포함하고 있는 자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 그죠? 친수성 머리는 여기 수용성이라고 적은 친구가 있는데 수용성은 이거야. 수용성하고 친수성은 좀 다르게 잡아봐. 친수성은 물하고 잘 어울린다는 얘기고 수용성은 물의 용해가 잘 되는 성질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좀 다른 얘기야 이거는. 어떤 친구 여기다 그렇게 쓴 친구가 있어갖고 됐죠? 그래서 써봐. 친수성 머리는 세포의 안과 밖을 향하고 지방산으로 된 소수성이라고 한번 적어봐. 물하고 안 친하다 뭐 이런 얘기야. 소수성 꼬리는 자 서로 마주보는 식으로 이중충 써봐. 이중 숫자로 써야 돼. 이중충을 이루고 있으며 자 단백질 자 이것도 정확히 말하면 막단백질이라고 해요. 조금 좀 유식한 말로 얘들아 막단백질이라고 써봐. 막단백질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로서 막단백질이다 이렇게 막단백질. 됐습니까? 자 그럼 삼투란 무엇입니까? 자 이거 선생님 지난주도 외웠잖아. 엄마 삼투는 막 얘들아 모르면 얘를 기억해. 배추 절이는 게 삼투야. 됐죠?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야. 물. 그러니까 사실은 용매가 이동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웠잖아. 저물고 회가 저물고 이렇게 외우면 돼. 그래서 봐봐. 배추가 이렇게 있을 때 밖에다 소금을 뿌려. 고농도 배추 속이 저농도 그럼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빠져나오는 거야. 이게 삼투야. 자 빨리 적어봐. 삼투 뭐라고 적을 거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누가 이동해? 물이 이동하는 현상 이렇게 써봐. 됐어요? 그럼 거꾸로 얘들아 확산은 뭐야? 확산 얘랑 좀 반대라고 생각해도 돼. 엄마 확산은 반대야. 확산은 얘들아 이건 삼투고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누가 이동하냐? 용질이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자가 직접 이동을 하는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뭘 어렵게 봐. 방구라니까 방구. 방구 뿡 끼면 여기 고농도고 상대적으로 저농도니까 냄새 분자가 퍼져 나가는 거야. 돼? 특히 알아두면 좋은 게 얘네들은 에너지를 따로 쓰면서 활동을 잘 안 해. 이런 현상들은 에너지가 들지는 않는다고.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야, 우리 누가 막 억지로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라 놔두면 방구 퍼지잖아. 그죠? 뭐 여기다가 에너지를 공급하고 뭐 열을 공급하고 이럴 필요 없단 말이야. 그냥 알아서 퍼지는 거야. 오케이? 됐지? 그래서 확산 적어봐.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거야. 그지? 물질 분자가 직접 이동을 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우리가 세포 내 혹은 세포 밖으로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원리가 대부분 다 확산이야. 그럼 인지질 이중통을 통해 확산되는 애들은 누구냐? 그러면 얘는 크기가 매우 작은 분자들 한번 써봐. 자, 인지중 이중통을 확산되는 건 분자가 작은, 자, 매우 작은 기체 분자 이런 애들. 산소하고 혹은 CO2 같은 애들. 그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 얘들아.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었어. 얘가 페포야, 페포. 그리고 얘를 둘러싸고 있는 게 모세혈관이야. 그럼 얘들아 맞춰봐. 엄마, 여기 산소, 여기 CO2, 여기 산소, 여기 CO2. 말해봐. 어디가 더 농도가 높을까? 네? 확산에 의해서 산소가 이리로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고농도야, 산소가. 여기가 저농도고. 그럼 거꾸로 이산화탄소는 일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온몸을 벌면서 네가 했던 호흡들에 생성된 CO2를 갖다가 페포 쪽으로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여기가 저농도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고농도가 된단 말이야. 돼? 그런데 여기를 통과할 때 이 세포막, 이 세포막들을 통과할 때 이 통과하는 통로가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인지질 쪽으로 통과를 한단 말이야. 돼? 그럼 선생님 인지질 말고 뭐 다른 데들은 어디 막을 아까 말했던 단백질 쪽으로 통과가 되는 애들도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이건 크기가 작은 애들만 되는 거야. 빨리 여기 체크해봐. 여기 대표적인 아까 얘기했던 인지질 이중통을 통한 확산되는 물질 이런 거야. 페포 아니면 이것도 똑같아. 여기 조직 세포가 있어. 우리 세포 몸에 있는 세포가 있어. 그럼 이 그쪽 혈관이 지나가. 똑같아. 그럼 여기가 이번에 산소가 떨어지고 여기가 산소가 높을 거야. 그럼 얘를 보내주는 거야 몸쪽으로. 그럼 여기가 CO2가 높을 거고 CO2가 나오니까 CO2는 얘로 보내는 거야. 뭐 똑같은 얘기지 뭘. 연이 무슨 말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막단 배치를 통해서 이온되는 물질, 뭐라고 써요? 칼륨이나 혹은 나트륨 같은 이온, 전기를 띠는 물질들은 다 막을 통해서 간다는 거고 알아. 막단 배치. 자, 그다음 하나 더 얘기하면 여기는 포도당 같은 애들도 실제로 여기로 가요. 포도당. 그러니까 이게 포도당 같은 애들은 수용성이거든요. 물에 잘 녹아요. 그럼 아까 뭐 위에다 그냥 한번 맞춰볼까? 좀 틀을 맞췄으면 인지질 이중총을 통해 가는 애들은 지방산도 있어요. 인지질 이중총을 써봐. 아까 누구야? 요런 기체 분자 같은 애들, 작은 애들. 그 다음 지방산. 자, 그 다음 막단백질을 통해서 통로로 왔다 갔다 확산된 애들은 칼륨 플러스, 나트륨 플러스, 쉽게 말하면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 이온 같은 애들, 혹은 포도당, 수용성인 애들. 물이 잘 녹거든요. 니네 그런 거 알아? 비타민 중에서 BC 있지, BC. B하고 C는 수용성 비타민이야. 물에 잘 녹아. 네? 이런 거 들어봤어? A, D, E, K 이런 애들 물에 잘 안 녹아. 기름에 잘 녹아. 이런 건 수용성, 아니 지용성이라고요. 지용성. 그래서 이런 거 있어. 우리가 비타민을 먹을 때 나물 같은 것도 비타민이 많거든. 네? 니네 그런 거 알아? 나물 중에 얘들아, 엄마 물에 열심히 씻으면 안 되는 나물들이 있어. 그네들이 누구냐? 비타민 B하고 C를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야. 비타민 B하고 C를 많이 갖고 있는데 물에 열심히 씻잖아. 그러면 좋은 비타민 다 빠져나가.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대부분 많이 씻지 않고 그냥 뭐랄까 살짝만 씻어갖고 바로 먹는 거야. 왜? 그래야 뭐가 되는 거야?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럼 선생님 이런 애들은요? 예를 들어서 니네 나물 중에서 시금치 이런 애들은 막 끓는 물에다 넣고 막 끓이잖아. 그래갖고 쫙 짜잖아. 왜 그럴까? 거기는 BC가 별로 없어. 주로 지용성만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있는 애들은 물에다가 막 데쳐갖고 씹어 막 뚜글뚜글 끓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물이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뭐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아. 알겠죠? 성우 선생님이 이렇게 였어 중학교 때. BC 카드가 물에 빠졌다. 수용성. 괜찮죠? 자, 됐어요. 그럼 14번 용현 현상이 뭐냐라는 거야. 자, 이거 용현 이름 좀 알아둬, 엄마. 자, 여기 엄마 여기 동물 세포에. 자, 그러면 바깥쪽에다가 이 동물 세포의 안쪽보다 훨씬 농도가 낮은 저장액을 한번 여기다 넣어보자. 저장액. 됐죠? 그러니까 만약 얘하고 농도가 똑같은 애가 이런 걸 우린 등장액이라고 해. 그럼 만약 여기보다 농도가 더 높은 애는 고장액이라고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장액 너는 상대적으로 세포 속이 고란 말이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 막을 통해서 밖에 있던 물이 안쪽으로 들어와. 쉽게 말하면 삼투가 되는 거지. 그럼 얘가 물이 계속 들어와서 빵빵해지잖아. 이게 터져. 이런 걸 용열 현상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다시 적어봐. 뭐라고요? 세포막을 통해서 물이 계속 들어와서 터지는 게 바로 용열 현상이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면 세포 밖의 농도가 더 낮기 때문에 세포 밖에서 세포 쪽으로 물이 계속 들어오다가 나중에 터지는 현상을 용열이라고 해. 용열. 그러니까 뭐 저장액이나 세포를 저장액에 넣었을 때 동물 세포를 뭐 예를 들어 저장액에 넣었을 때 터지는 현상 뭐 이렇게 써도 돼요. 됐죠? 자, 그럼 또 거꾸로 말해볼게요. 엄마 거꾸로 말해볼게. 식물 세포는 뭐가 있어요? 벽이 있습니다. 식물 세포는 벽이 있으니까 밖에다 고장액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거꾸로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던 세포 여기 막이 이렇게 있고 세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물이 빠져나가니까 얘가 결국은 쭈글쭈글쭈글해서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다가 세포 벽하고 세포 막이 분리가 되는 현상을 바로 원형질 분리라고 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결국 써봐. 세포 막과 세포 벽이 분리되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밖에다가 고장액을 넣으면 안쪽이 상대적으로 저농도가 되면서 물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세포 벽과 세포 막이 분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걸 바로 원형질 분리다. 됐습니까? 자, 그럼 16번 물질 대사가 뭡니까? 자, 여기 봐봐. 선생님 물질 대사 얘기했었잖아. 엄마, 물질 대사는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진 대사야. 신진 대사. 신진 대사. 몸에서 일어나는 대사. 이건 물질들이 결국 바뀐다 뭐 이런 뜻이거든. 네? 자, 아주 넓게 엄마. 아주 넓게 보면 봐봐. 아주 넓게 보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은 다 물질 대사야. 화학 반응은 물질 대사인데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면 돼. 대표적으로 세포호흡이나 혹은 생명체, 식물의 광합성 이런 애들이 물질 대사야. 무슨 말이냐? 봐봐. 여기 만약 기계가 있어. 무슨 기계야? 씨발 뭐 알 수 없는 회색통이야, 엄마. 근데 여기다가 후 하고 이산화탄소 불어넣고 막 분무기로 물을 뿌렸어. 근데 여기서 막 씨발 막 밥이 만들어져. 이게 바로 물질 대사야. 그죠? 이게 광합성이지 뭐야. 그잖아. 사실 여기 봐봐, 엄마. 우리가 만약 정말 우리가 만약 여기 무슨 쌀통 같은 걸 하나 놔뒀는데 여기다가 이산화탄소 잘 넣을 필요도 없죠. 여기 주변에 다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 여기다 물만 쫙 뿌려줬어. 그래서 여기 쌀통에서 쌀이 계속 나와. 그죠? 그러면 정말 대박 아니겠어? 근데 이게 누구야? 이게 벼야 벼. 아, 벼 가봐. 벼 봐봐. 뭘 주는 게 없어. 그냥 물에다가 계속 이산화탄소만 쌀빛만 쬐주면 돼. 그럼 가을 되면 갑자기 막 쌀이 존나 튀어나온다니까?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이게 물질 대사야. 그잖아. 야, 너희도 생각해봐. 니네도 뭐 나만큼 잘 먹겠지만 나 옛날에 잘 먹을 때 통닭을 한 잔에 3마리 먹었거든. 진짜로? 통닭 한 잔에 3마리 먹었어. 어디 갔어 씨발 통닭? 야, 니네 그런 생각 안 들어? 내가 밥을 이만큼 먹었다 쳐봐. 어디 갔어? 뱃속에 계속 있어? 아니야, 이거 다 분해돼. 다 분해돼갖고 네 몸에서 필요한 거로 다 쓴 다음에 다시 몸 밖으로 다 내보내. 그러니까 우리 형체가 유지되는 거지. 아, 우리가 생각해봐. 아침, 점심, 저녁이 우리 몸에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우리 나중에 터져 뒤질걸? 얼마나 많이 처먹는데 우리가. 그잖아. 근데 우리 몸 안에서 다른 물질로 바꾸잖아. 세포는 덩치가 큰 애를 작은 애로 바꾸고요. 얘를 거꾸로 작은 애를 크게 바꿔갖고 강합성을 해갖고 식물이 크잖아. 막.
얘 세포를 해갖고 우리는 등치급 포도당을 작게 쪼개잖아. 그래갖고 필요한 에너지만 싹 흡수하잖아. 돼?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얘들아, 이런 걸 좀 느껴야 돼. 생물 공부하잖아. 그럼 니네 몸 안에 있는 생명원상의 어떤 메커니즘이 딱 느껴져야 돼. 아, 우리 생명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이 되는구나. 그죠? 만약 우리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광합성을 해봐. 우리 먹을 필요도 없어. 그죠? 왜? 아니, 광합성을 하면 양분을 만들고 그 양분을 도로 쓰면 되잖아. 그 이런 게 있어. 너희들도 혹시 배워본지 모르겠지만 광합성하고 세포가 딱 거꾸로야. 얘는 산소가 늘어나고요. 얘는 산소가 줄어들어. 얘는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고 이산화탄소가 늘어나. 그래서 이럴 때가 있어. 초저녁 같은 데 보면 나무를 보잖아? 나무가 숨을 안 쉬어. 나무가 숨을 안 쉬어. 그럼 뒤졌나? 아니야. 세포과 광합성 양이 똑같아진 거야. 초저녁이면 아직 해가 뒤지진 않았거든. 해가 있잖아 아직도. 그럼 광합성을 하긴 하는데 세게는 못해. 그러니까 뭐하냐? 광합성을 조금 하면서 세포하고 똑같아지면 지가 나온 이산화탄소를 지가 도로 먹어서 호흡에 쓰고 광합성에 쓰고 지가 광합성에 나온 산소를 다시 지가 호흡에 이용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뭐 뒤진 것 같지만 아니야. 물질 대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야. 지가 만든 양분을 지가 소모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 대목이지. 저 뭔 얘기? 졸려? 잠 깨봐. 자, 그 다음 동화작용. 자,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뭐야? 자, 동화작용 빨리 해봐. 뭐야? 동화작용 아까 얘기했어. 가르쳐줬어. 자, 써봐. 저분자 물질이 뭘로? 고분자 물질이 되는 거야. 대표적인 애 써. 광합성 빨리 써. 자, 그럼 이화작용은 거꾸로야.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바뀌는 거야. 대표적인 아까 세포호 빨리 써봐. 자, 그럼 19번. 생명활동에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물질.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뭐라고요? 효소. 효소가 없는 생명체는 없어. 자, 그 중에서도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최소한의 에너지 뭐라고 했죠? 활성 에너지라고 했죠? 선생님 얘기했어. 얘들아, 나무가 활활 타면 재가 돼. 그럼 이게 대표적으로 이만큼 에너지가 빠져나온단 말이야. 반응을 하면. 근데 잘 생각해봐. 야, 우리 주변에 나무가 가만히 있으면 다 재가 되냐? 그 무서워서 살겠니? 그냥 이 나무 있으면 좀 재되겠네? 그런 일은 없잖아. 왜 그러냐? 반응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야. 최소한 요 녀석의 에너지는 넘겨야 일어나는 거야. 이게 활성화 에너지야. 이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야 반응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게 바로 뭘까? 나무에다 불을 붙이는 거야. 예를 들면. 그래야 재가 되지. 뭔 얘기 이해돼요? 그럼 선생님 효소의 특징은 뭐야, 엄마? 효소의 특징은 요 녀석의 활성화 에너지를 줄이는 거야. 그러니까 야, 효소가 화학 반응에 어떻게 기여하니? 그럼 뭐라고 쓰면 되느냐? 아,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촉매 역할을 해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효소에다 다시 한번 써봐. 효소가 아까 뭐라고? 화학 반응 촉진하는 물질 효소라고 했는데 뭐라고 쓰면 되냐고? 화학 반응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거야. 활성화 에너지를 줄여주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게 효소라고 생각하면 돼. 그 얘기가 바로 21번이야.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을 빠르게 일어나는데 써봐. 이게 바로 촉매야, 촉매. 자, 또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야. 그죠?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썼어? 열에 약하다니까. 침을 끓여봐.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 자, 그래서 22번은 써봐. 단백질. 자, 그럼 23번. DNA에서 유전 정보가 저장되는 특정 염기서열. 이거 뭐라고 썼어요? 이게 바로 유전자야. 유전자! 됐어요? 돼? 특히 엄마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엄마 염기서열 몇 개야? 염기서열 하나, 둘, 셋. 요게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거야. 요게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거야. 특히 만약 DNA에 있던 염기서열을 RNA가 베꼈을 때 요 염기서열 3개의 어떤 순서의 배열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고 이 유전자의 어떤 정보를 우리가 바로 코돈이라고 하는 거야. 코돈. 알겠죠?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게 DNA 같은 경우는 이걸 뭐라고 하냐? 트리플릭 코드야. 트리플릭 코드. 자, 그래서 써봐. 23번은 유전자야. 그럼 선생님,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서 뭐가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바로 끌고 와서 아미노산을 빵빵빵 해서 리보솜에다 박아놓으면 드디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24번 적어봐. 단백질이 합성돼.
24번에 단백질이 합성돼. 그리고 거기다 적어놓으란 말이야. 단백질 합성에다가 또 적어. 엄마 오늘 아까 해준 거야. 자, 이게 바로 뭐라고요? 유전 형질이 발현되는 거야. 이게 바로 유전 형질이 발현되는 거야. 다시 한번 24번에도 써놔봐. 단백질 합성에다가 유전 형질이 발현되는 거야. 내 곱슬머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됐죠? 자, 그 다음 25번. 세포에서 이루어지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설명하는 원리. 내가 이걸 지난 시간에 열심히 설명을 안 했나 봐. 애들 적을 애들 별로 없네. 자, 거기다 써봐. 이걸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해. 좀 멋진 말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센트럴 도그마라고 해. 어디가 좀 아는 체 좀 해. 야, 니네 요즘 통합과 뭐 배우니? 그러면 저기 통합과 원 제일 끝부분 센트럴 도그마 해요. 그러면 공부 좀 하네? 뭐 이런다고. 됐죠? 우리 교재도 내가 그래서 써놨어. 120 우리 교재 봐봐. 우리 120 거기 118페이지, 119페이지 위에다가 쌤이 센트럴 도그마라고 써놨어요. 됐죠? 자, 그럼 전사가 뭐야? 야, 전사도 영어로 써봐, 얘들아. 자, 원래 이렇게 쓰는 거야, 얘들아. 엄마, 여기가 DNA가 있어. 그럼 핵 속에서, 세포의 핵 속에서 DNA가 자기 복제돼. 자, 얘는 정보를 끌고 나갈 수가 없어. 그럼 얘를 베껴가는 게 전사야, 전사. RNA가. 자, 영어로 써놔봐. 전사가 뭐야? 써봐. 전사가 영어로 트랜스크립션이라고 써봐. 트랜스크립션. 어디 가서 아는 체 좀 해봐. 트랜스크립션. 정보를 베껴오는 거야. 트랜스크립션. 그럼 이 RNA가 막 빠져나와서 자, 라이보솜에 가서 쾅 박혀서 얘가 아미노산을 막 지정을 해. 근데 이 정보를 읽어내는 걸 우리가 바로 번역이라고 해. 다시 한번 RNA가 유전 정보를 읽으면서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걸 바로 번역이라고 한단 말이야. 얘는 써봐. 트랜스레이션이라고. 트랜스레이션. RNA가 유전 정보를 빼내와서 쉽게 말하면 얘가 번역을 해서, 번역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번역이야. 야, 내가 영어를 했어. 그럼 한국말로 번역하는 것처럼 네가 알고 있던 정보를 여기 와서 번역해 주냐. 야, 이거 아미노산 1 가져오면 돼. 이런 거야. 그러니까 RNA가 통역을 하는 거야. 야, 내가 정보를 빼왔거든. 여기 CGG. 야, 여기 아미노산 3번 갖고 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번역을 해주는 거야. 오케이? 이게 사람들 뭔 소리야 이러는데 얘는 야, 이 정보가 이거 아미노산 3번 갖고 오면 되는 거야, 새끼야. 그럼 갖고 와. 그럼 번역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번역 다시 한번. RNA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코돈에 따라, 아까 얘기했던 이게 코돈이야, 코돈.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 이걸 번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28번에 RNA인데 A가 좀 빠졌네요. 코돈입니다. 코돈.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30번 문제. 자,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좀 풀어줬었던 문제인데 못 푸는 친구 너무 많아. 거기 봐봐. 자, 30번 마지막 문제. 우선 지금 DNA가 가닥이 두 개야. CTC, GG, CA, CA. 그 다음 G, A, G, C, C, G, T, G, T. 물론 얘네들이 상호적 결합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DNA가 서로 뭐 하는 거야? 이게 둘 다 DNA야. 근데 가닥이 이 가닥을 베낀지 이 가닥을 베꼈는지 모르겠어. 근데 분명히 밑에 보니까 아미노산 1을 지정하고 기억을 지정한 다음에 아미노산 2를 지정했어. 그럼 얘들아, 아미노산 1은 CUC가 돼야 돼. CUC. 아미노산 2는 ACA야. 그러니까 누구를 전사했냐 이거야. 한번 해볼게. 이 새끼를 만약 베껴왔으면 G, A, G가 돼야 돼. 없잖아. 아니잖아. 그럼 얘를 전사시키면 C. 자, 대표적인 RNA에 뭐가 없어요? 아베 티민이 없으니까 유라실. 그 다음 여기가 또 다시 C. 그러니까 이걸 베낀 게 아니야. 요걸 베껴온 거야, 요걸. 그럼 요 새끼도 한번 해봐. C는 G로, C는 G로, G는 C로 하면 GGC를 박으면 돼. GGC가 누구야? GGC. 이게 아미노산 5야. 얘를 박으면 된단 말이야.
됐죠? 자, 그래서 1번 코도는 RNA의 유전 정보이다. 맞는 얘기죠. 아미노산 2의 삼염기 조합을 하고 있어. 아미노산 2면은 ACA예요. 그죠? ACA. 그럼 얼마야? U? 아미노산 2의 삼염기 조합은 그죠? 이거구나. 얘들아, 아미노산 2는 이거야. ACA야. 이게 코돈이야. 코돈 RNA 거라고. 그럼 얘는 DNA에서 어떻게 베껴왔겠냐 이거야. 그럼 여기가 티민이 있어야지. 그죠? 맞잖아. 이거부터 벌써 틀렸잖아. T라고 해야지. 왜냐면 얘들아, DNA에 유라실이 어딨어. 말이 안 되지. 2번 틀렸어. 자, 3번 맞았네. 아까 얘기했고 4번도 맞았어. 자, 그럼 RNA의 염기 서열은 요거죠. CUC, GGC, 그 다음 ACA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돼야지. 이것도 5번도 틀렸네. 답은 1번,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좀만 쉬었다 할게요.